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청탁 있었나 친동생 서울클럽 회원권 특혜 의혹이라는 시사저널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나경원의 친동생이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을 2년 가까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클럽 회원인 나경원의 청탁으로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주장입니다. 1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나경원 친동생 나경민 씨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서울클럽의 각종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클럽 한 내부 관계자는 총 지배인의 지시로 비회원이었던 나경원 친동생이 클럽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며 심지어 클럽 정회원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PT 수업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시사저널이 입수한 서울클럽 내부 전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친동생 나경민 씨가 해당 기간 비용 없이 이용 예정이라며 총 지배인 컨펌 사항이라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 장춘단로에 있는 서울클럽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에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골프 연습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클럽 회원이 되려면 가입비 7,500만원에 매달 회비 40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입비를 낼 능력이 있어도 회원으로 합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등 가입 주권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일부 회원들은 가입을 위해 3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외국인과 내국인 회원이 절반씩 모두 1,300여 명인데 국회의원, 대기업 오너, 전직 고위 관료, 법조인, 연예인 등이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서울클럽 내부에서는 친동생 나모 씨의 임시 패스 발급이 특혜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당시 나경민 씨는 임시 패스 발급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울클럽 회원 규정에 따르면 임시 패스는 정회원의 친인척 중 해외 거주자로 국내에 한시적으로 머무를 때 한해서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되는 회원 특전 제도입니다. 임시 패스의 사용 기한은 최대 3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나경민 씨는 국내 거주자로 부친이 설립한 홍신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나경민 씨는 당시 서울클럽 가입을 위해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던 상태였습니다. 서울클럽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통상 서울클럽에 입회하려면 대기자로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정규 대기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승인 절차 및 입회비 등을 내야 합니다. 또 정회원이 되기까지 2년 이상 기다림은 필수라고 합니다. 반면 나경민 씨는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사실상 정회원처럼 서울클럽 시설을 이용했다는 게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나경원 친동생 나경민 씨가 서울클럽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울클럽 회원인 나경원의 청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나경원은 수십 년간 서울클럽 회원이었습니다. 나경원은 서울클럽 회원인 모친이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경민 씨 출입을 총 지배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17년 서울클럽의 노사분규 과정 중앙노동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서울클럽 측은 중노위 조사에서 나경민 씨의 서울클럽 무상 이용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경민 씨의 경우 국회의원 나경원 회원의 자매로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친께서 암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나경원 회원은 국정으로 바쁘다 보니 본인의 동생이 모친을 사우나에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총 지배인님에게 선처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 임시패스를 발급을 한 것입니다. 나경민 씨가 임시패스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나경원과 서울클럽 노조 측이 주고받은 내용 증명에서도 일부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노조는 서울클럽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2018년 2, 3월경 나경원에게 나경민 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나경원 측은 나경민 씨 회원권 발급이 늦어져서 임시패스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회원권은 신청 후 3년 만에 발급됐다며 나경원은 임시패스 발급을 요청한 바가 없으며 이런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클럽에서 국내 거주자이자 대기자 명단에 오른 비회원에게 임시패스를 발급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모친의 부축을 위해서였다면 굳이 임시패스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서울클럽은 몸이 불편한 회원들을 돕기 위해 운전기사나 가족의 출입을 임시패스 없이 허가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클럽 경영진이 회원이자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나경원의 부탁을 받고
나경민 씨에게 사실상 무상 회원권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경원과 서울클럽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측은 직접 부탁한 적이 없고 당시 암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이 직접 가서 나경민 씨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또한 원래 비슷한 상황에선 헬퍼나 도우미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나경민 씨 본인 외 가족분들이 사용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사저널과 만난 서울클럽 관계자도 사실이 아니다, 노조 측이 비방하기 위해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나경원이 부탁한 게 아니라 모친이 직접 양해를 구하고 나경민 씨가 출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까도녀 나경원입니다. 특혜란 특혜는 다 받고 있는 나경원의 행태,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공정인가요? 다음 소식입니다. G7 정상회의 상석 앉은 문 대통령,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라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자리 위치가 화제입니다. 현지 시각인 지난 12일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한 문 대통령이 보건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를 다루는 이 회의는 초청국 정상까지 모두 참여한 첫 확대 회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최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의 오른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통상 자리 배치는 의장국에 재량권이 있습니다. 의장 바로 옆, 그 중에서도 오른쪽이 상석임을 감안했을 때 존슨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오른쪽 옆자리에 앉힌 것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해줍니다. 이어 카비스베이 양자 회담장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자리 역시 놀라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왼쪽 옆자리에 섰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사회소통 수석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크게 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영국은 정상회담을 열고 신대서양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기후변화 대응, 민주주의 수호 등 8개 분야의 협력 계획이 담겨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영미를 비롯한 G7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백신 외교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G7은 2023년까지 미국 백신 5억 회분을 포함해 10억 회분을 개발도상국 등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주로 중국의 시노팜이나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가 보급되는 상황에서 G7 역시 백신을 통한 헤게모니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단순히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에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선진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이 4개의 백신 제약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으면서 대량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백신 허브로서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확대 회의에서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존슨 영국 총리를 만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한국에서 주력 백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에 존슨 총리도 한국과 영국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백신 허브국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선도국인 독일과 백신 생산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이 더욱 원활하고 공평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mRNA 기술 보유 백신 회사들과도 협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G7 정상회담 기간 동안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파스칼 소리오 CEO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찾아와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소리오 CEO는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높은 백신 생산 능력이 각국 정상과 해외 제약사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11개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만 명당 2,875명으로 100만 명당 10만 명이 넘는 미국과 100만 명당 6,740명이 넘는 영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역 상황이 우수합니다. 호주의 경우 100만 명당 1,182명으로 확진자가 한국보다 적지만 사망자는 100만 명당 35.7명으로 한국의 38.6명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백신 접종 역시 108일째 인구 대비 접종률 23%를 넘어섰습니다. 11개국 중 누적 백신 접종률은 7위지만 단순히 108일째까지의 접종률만 놓고 보면 영국과 미국 다음으로 빠르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한 호주, 일본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K방역으로 일컬어지는 우수한 방역 체계, 백신 후발주자임에도 순조롭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는 점, 동시에 백신 허브로서의 기초를 닦아놓은 점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을 우리의 언론들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G7에 참석한 것이 중합니까? 야당 대표가 걸어가도 될 거리를 따릉이를 타고 출근한 것이 중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